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나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쉬는 시간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장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었어요. 되게 마음 편하게 발표할 때, 오케이 하고 바로 시작했는데, 한 100명 오신다 해가지고 발표자를 오늘 새벽까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좀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 해가지고 좀 더 내용을 그래 최대한 좀 쉽게는 들고 왔는데 어려우시면은 사실 저희가 발표자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좋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길죠? 이제 특정 도메인에 맞는 언어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 하는데 역시 저도 자기소개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장원이라고 하면 저를 이제 모놀로그로 아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콜렉터 쓰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풋풋한 저의 사진이 보이죠. 이게 언어 모델을 만들기 전에 저 모습인데 이제 언어 모델을 한 3년 만드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저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어 언어 모델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콜렉트라가 벌써 만든 지 3년 돼가죠. 3년 전에 만들었었고 한 2년 전에 클로에서 언어 모델 만드는 것도 총괄 했었습니다. 클로 로버타랑 이제 코빅버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전히 지금도 관심이 많고요.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VHSM이라고 이제 계약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저는 컨트랙트 AI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제가 여기서도 한 지금 3개월 정도 됐지만 그때 했던 경험들도 아마 조금씩 이제 발표에서 녹아 들어갈 거예요. 네, 목차는 5개인데 중간에 하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요 정도로 준비를 할게요. 오늘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만들고 싶어 하시다 보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저의 이제 경험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인트로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이제 우리 모더레이터 이제 영숙님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제 주제가 이랬었어 처음에. 거대 모델을 대상으로 한 자연어 처리 동향 이해로 하려 해가지고 접수 완료. 오케이 걱정 마세요. 바로 준비 들어갑니다.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집에서 하다가 좀 봤는데 이제 갑자기 트위터를 보게 됐어요. 트위터에서 딱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허깅페이스 직원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당신이 현대 기술의 최신 기적을 리트윗하고 챗GPT에서 환호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는 5년째 계속 버트베이스 언케이스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다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쵸? 저게 굉장히 슬프죠, 사실은. 이게 현실과 이상은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사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오픈 AI는 굉장히 많은 GPU, 굉장히 많은 돈을 때려박아서 만든 챗 GPT지만 사실 여러분들 현실은 GPU 하나 가지고 나 땐 말이야 버트도 빅모델이었어 하면서 이제 이러는 모습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현업에서 사실은 그런 걸 서비스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대 모델로 내용을 준비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99%의 현업자가 바로 적용해보고 공감해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작은 모델이든 큰 모델이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토크나이즈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참고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라지 모델을 만들게 되더라도 결국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 특히 저는 지금 리갈, 비즈니스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는 수학 쪽도 해보고 파이낸스 쪽도 해봤으면 하면서 느끼지만 특정 도메인에서 거기에 스페셜라이즈된 모델을 만들면은 적당한 사이즈의 모델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머신러닝은 비용을 절감하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다고 막 바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이 뭔지 좀 가볍게 설명드리고 거기서 좀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도메인이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제너럴이랑 특수 도메인으로 나뉘어요. 제너럴은 일반, 여러분들이 보통 제너럴 도메인 데이터셋이라면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뉴스 데이터,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NSMC라는 이제 감정 분석 데이터 있는 건데 액션이랑 모든 게 다 재미있는 몇 안 되는 영화 하면 이게 긍정이겠죠? 이제 그런 건데 도메인 특화 모델이에요. 제가 실제로도 하고 있는 태스크 중 하나인데 계약서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제 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적 화재 뭐시기 해가지고 자시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 통지해야 배상 안 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팬데믹을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사실 2020년에 갑자기 팬데믹이 터졌다 보니까 이건 사실 시기적인 타임적인 부분도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도메인 코퍼스를 굉장히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도메인 특화,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논문을 좀 읽어보시는 분은 알 텐데 옛날부터 원래 도메인 특화는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가장 3대장들이 있거든요. 바이오 메디컬, 바이오 인포메틱스, 리걸, 파이낸스 이 세 개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리걸 쪽 해가지고 NLP 학회도 열리고 이제 워크숍도 열리고 굉장히 핫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핫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언어 모델도 굉장히 많아요. 막 바이오버트, 뭐 사이버트, 리걸버트, 핀버트, 버트, 투이, 뭐 퍼브메드버트,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뭔가 특이하면 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명칭으로. 그럼 일단 도메인 특화 가기 전에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 제너럴 도메인 언어 모델은 무엇인가라 하면은 사실 이것도 저는 조금 애매하다 보는데 일단 제가 클루 때 했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예제로 들어볼게요. 클루의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모두의 말뭉치, 뭐 CC백 이런 것들인데 요약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뉴스 데이터들 있죠. 그리고 위키 데이터, 뭐 한국은 뭐 그냥 일반 위키도 있고 나무 위키도 있죠. 그리고 북코퍼스, 책과 관련된 것들도 일반 도메인 심원.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도 있죠. 왜냐면은 사실 책에는 바이오 메디컬 내용도 있고 리걸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통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웨크롤 데이터가 가장 대표적인 좀 제너럴 도메인 데이터셋으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다른 용어를 먼저 다시 설명할 건데 인도메인과 아웃도메인의 차이점인데 인도메인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태스크 인도메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리걸 쪽이라 이제 컨트롤 쪽을 하니까 양도, 배상, 특허권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인도메인이라 합니다. 논문에서 할 때. 그 외를 전부 다 아웃도메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컨트랙트요, 그럼 파이낸스 이런 건 어찌 보면 아웃도메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 콘서트, 학교 이런 단어들도 인도메인, 아웃도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용어들인데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아마 여기서 도메인 특화 모델을 직접 만드는 시도를 해보시거나 고민해보신 분들이 분명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Pre-training from scratch는 뭐냐면 아예 그냥 언어 모델 생짜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 특수 도메인 데이터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메인 텍스트부터 바로 시작해서 언어 모델을 만들고 바로 내가 적용하고 싶은 태스크를 하는 게 from scratch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는 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버트 모델, 뭐 콜렉트라도 될 수 있고 뭐 쿨로 로버트 할 수도 있겠죠. 그거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도메인 텍스트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일반 데이터도 학습한 채로 거기다 학습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발표에 들어온 건 이거잖아요. 도메인 특화 언어를 만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나도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싶은데. 근데 뭐 사실 정답은 없어요. 뭐 저도 모든 걸 대기하면은 오늘 저게 날밤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정말로 공통적이고 굉장히 핵심적이지만 저도 사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지만 많이 듣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쉬운 부분에서 놓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과 여러 논문들을 레퍼런스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eed to consider, 이제 고려해야 될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결국 중요해요.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빅모델이든 작든 뭐든 간에 결국 성능이 올랐던 건 모델 사이즈와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더 정제가 되어 있고 얼마나 좋은가가 사실 핵심인데 거기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을 좀 잡아볼게요. 이게 사실은 저는 정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그거 진짜 도메인 스페시픽 코퍼스가 맞냐가 사실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때. 자, 이제 저 한 상황입니다. 이제 금융특허 언어 모델 만들고 싶어 하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제 말뭉치는 준비를 하셨나요? 하면서 하면은 이제 제가 듣는 거죠. 예, 경제 분야 뉴스를 가져왔어요. 하면 이제 제가 띠용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박장호는 왜 띠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저희는 그러면 아까 조금 지적을 했던 제너럴 도메인 코퍼스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너럴 도메인 코퍼스에서 아까 만드는 건 뉴스, 위키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 뉴스가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함정 카드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오늘 네이버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면은 네이버 뉴스는 크게 카테고리 6개로 나뉘어요. 제가 와이낫 데이터 만들 때도 크게 6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 과학, 세계 이렇게 6개로 나뉘었는데 여기에 이미 경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제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금융 특화 언어 모델이 물론 뭐 금융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이버스하지만은 굉장히 크고 경제 분야 뉴스는 사실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들고 온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그렇게 학습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놓치는 분들이 간혹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제가 이걸 내용 들고 온 이유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데이터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오버랩이 굉장히 많다면 고민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도메인 어택 프리트링 할 때 가장 많이 들고 온 논문이 있어요. 돈 스탁 프리트링한 논문을 제일 많이 들고 와요. 저거를 무조건 먼저 읽고 오시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는데 4가지 도메인을 했어요. 뉴스, 뷰, 바이오메드, CS로 해가지고 단어가 얼마나 겹치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은 여러분도 느낌이 오겠지만 바이오메드랑 컴퓨터 사이언스는 겹치지 않지만은 뉴스나 리뷰는 굉장히 많이 겹치지 않아요. 54%, 32.5%. 실제 이를 통해서 성능을 보면은 결론 말하면 점수차가 크지가 않아요. 표를 보는 좀 걸립니까? 거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이 친구도 5.9라 편집자 5.9라 나온 건 데이터셋이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들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용을 들고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을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도메인 스페시퍼스 맞는지가 먼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특히 많이 들 거예요. 저 만들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코퍼스 양이 얼마나 있어요? 너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특히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코퍼스는 솔직히 말할게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이미 여러 논문이랑 다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코퍼스의 최소 요구량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모델 사이즈라든지 특히 가장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코퍼스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중복이 너무 많다거나 하면 그게 2기가든 10기가든 하던가 중복이 많으면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그렇게 중복 제거에 굉장히 목숨을 많이 내는 거예요. T5N으로 논문들만 봐도 그런 고민들이 이제 녹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최소 요구랑 저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다만 2달 전에 이런 논문을 하나 나왔었어요. 보면은 이제 메디컬 쪽에서 한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4기가, 8기가, 12기가 정도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4기가만 써도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았다. 참고로 모두의 말뭉치가 제가 알기로 데이터 용량이 정제를 하면 18기가 정도 됩니다. 일반 텍스트. 뉴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4기가는 사실 생각보다 적은 양인데도 괜찮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점수가 점점 이제 4기가씩 올라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2기가가 잘 될 수도 있고 4기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레퍼런스 있다 정도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도 제가 정말 안 늘려다가 이것도 가끔 좀 안타까워서 넣는 건데 간혹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데이터 총 사이즈에 대해서는 계산도 안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도 사실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데이터가 흩어지는 걸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한 문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UTF-8 기준으로 한글과 한자는 3바이트고 영문, 숫자, 빈칸, 화이트 스페이스, 룰라인 포함해서 1바이트예요. 그래서 자축의 뉴스, 인차농치 이거를 실제로 변환하면은 4293바이트, 즉 0.004메가바이트예요. 1메가도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기가를 모으면은 25만 6천 개 뉴스가 필요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뉴스 이거보다 짧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데이터, 특히 채팅 데이터 이런 것들도 길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계산들은 하고 하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이걸 보고 각을 먼저 재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을 재봐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데이터 관련된 건 사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사실 토크나이저예요. 저도 이제 클로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하면서 느꼈던 건데 토크나이저가 성능을 굉장히 많이 가릅니다. 그거는 챗GPT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크나이저의 속도 인프런스 증가 이런 그 속도 증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토크나이저 또 그래서 앞에 분이 또 중요하겠죠. 데이터 못 보겠어 1기가 먹는 거 죽을 것 같아요.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토크나이저 먼저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초인데 일단 언노운이 발생하는 거 먼저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단어들이 언노운으로 발생하는 건데 일단 언노운이 뭐냐면요. 보캐버러리 없는 단어를 뜻하는 거. OOV, out of vocabulary, unknown 토큰이라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고 해가지고 오타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아시겠죠? 나는 오늘 unknown 갔다로 됩니다. 즉 저 학교에란 단어 전체가 unknown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특수한 도메인일 경우에는 뭐 한자가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쓰신 거 워드피스예요. 뭐 센텐스 피스나 바이트피는 좀 다른데 이제 워드피스를 많이 쓰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보면 위에 제가 예제를 든 게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워드피스의 알고리즘 특성상 제가 여기다 일부러 오타라 넣어봤어요. 오타라 넣어봤는데 하나라도 그 꽈리란 게 아마 복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단어 전체가 언노운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 나는 그래도 상법의 일부 규정 이런 거 좀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도 있으면 정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드피스가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샤라라 하는데 이게 결론만 말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커버리지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센텐스 피스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바이트 BP를 쓴다는 건 다 뭐 어느 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다 쓰고 할 경우에 워드피스를 쓰거나 가장 접근하기 싫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언노운 당연한 얘기고 그럼 일단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콜렉트라를 갖다 쓴다 가정할 때 예를 들면 콜렉트라 있다 하면은 자 복합을 그대로 쓴다. 콜렉트라 복합을 가져다가 저희 뭐 계약서 특화 언어 모델을 만든다, 뭐 금융 특화 언어 모델을 만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장점이 뭐냐면은 뭐 복합 고치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애초에 인베딩 그대로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프리 트레이닝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비용들이 발생을 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너무 언노운도 많이 발생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쪼개지고 그냥 아예 새로 갈아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학습을 해야겠죠. 완전 그 복합이 달라 0번 1, 2, 3, 4, 5가 인덱스가 다 꼬이니까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만만한 방법인데 코엘렉트라 복합이 35,000개면 거기에 이 중에서 몇몇 개 단어를 추가하거나 쪼개지는 걸 좀 더 길게 붙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가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만만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바로 보캐버리 익스펜션이라 해요. 이게 그 복합 확장이라 하죠. 이것도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질문할까? 아까 35,000개인데 또 이것도 키우면 어디까지 키워야 되는 4만 개가 맞나요? 5만 개가 맞나요? 6만 개가 맞나요? 그거 되게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은 어댑트 앤 디스틸이라고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계산법 간단해. 그냥 뭐 복잡한 식인데 그냥 설명하자면은 각 단어가 전체 단어에서 출현한 그 빈도에 대해서 곱하는 거를 로그로 씌운 거예요. 그럼 로그 합이 되겠죠? 그렇게 occurrence probability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이걸로 하면 딱 보시면은 원래 버트 복합이 30253인가? 30523인가 그런데 거기서 4만 개로 넘어갈 때는 갑자기 확 늘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만 개씩 늘 때마다 좀 더 이제 로그처럼 좀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디를 정하냐에 따라는 굉장히 자기의 포인트지만은 이런 지표들이 복합 사이즈를 정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이게 도메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도 제가 논문 레퍼런스 다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질문 들어요. 저 프리트레이닝 할 GPU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게 이런 논문도 있어요. 단순히 복합만 확장시켰음에도 성능이 좋아졌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Efficient Domain Adaptation of Language Models via Adaptive Tokenization. 어댑티브 토크나이제이션 기법인데 이거는 프리트레이닝 안 하고 복합을 확장시키는 방법만으로 성능을 따라잡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큐베이티드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은 이 잉크, UB, ATD가 각각 사실 이미 인베딩이 있겠죠. 이거를 평균화한 거를 새로 인베딩으로 정의해서 하는 거 초기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죠. 이 방법을 쓰는 건데 결론만 말하면은 왼쪽이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고 오른쪽이 프리트레이닝 안 하고 여기 방법을 쓴 건데 성능이 생각보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네, 진짜 GPU도 없고 하면은 굉장히 처음에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겠죠, 여러분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토크나이저의 이슈 때문에 너무 잘게 쪼개지거나 이런 이슈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챗GPT를 가든 큰 모델을 가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토크나이저를 평가하는 지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토크나이저를 평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가장 쉬운 시작점 어쨌든 내가 만든 토크나이저의 성능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쉬운 지표 몇 개만 들고 왔어요. 일단 논문 제목도 명확하죠. How good is your tokenizer? 너의 토크나이저가 얼마나 좋은가? 근데 두 가지 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클래스도 썼던 방법이고 서버드 퍼틸리티라 해가지고 자 단어가 평균 몇 개의 단어로 쪼개지느냐의 이 평균 값을 비교하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지금 쓰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되면 총 7개로 쪼개지면 사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밑에 꽤 보면 좀 더 이상적일 것 같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뭔가 의미도 더 잘 저장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만 해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도메인에 가면 그 단어가 없다 보니까 한 글자로 쪼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볍게 측정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특성상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한국어는 알겠죠? 한국어는 교차어입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오늘의, 오늘도 이게 사실은 각각 다른 단어로 취급되면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죠. 이게 조사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continued percentage of continued word는 뭐냐면은 최소 2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단어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만약에 학교에가 학교에로 쪼개지면 이건 continued word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좋은 복합이 아니겠죠. 학교에로 쪼개지는 게 더 이거는 continued word 최소 2개 이상으로 쪼개지니까. 저는 이 지표는 굉장히 기초적인 지표로 써요. 일단 조사가 잘 분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어에서 특히 굉장히 뭐 CJK, 뭐 Chinese, Japanese, Korea 이쪽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지표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토크나이저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고려 사안인데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고려예요. 자, 이제 다음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못하겠어요. 1번 못하겠어요. 데이터 토크나이저 못하겠어요. 안 해. 너무 어려워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극대노를 할 수가 있죠. 뭐? 막상 개고생을 했는데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예요. 이게 이미 여러 논문에서 증명된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이 리걸버트라는 게 나온 이후의 후속 논문인데 논문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갑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 논문에서는 리걸버트의 성능 향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리걸버트에서 사용했던 평가했던 태스크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태스크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뒤통수를 맞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리걸버트의 성능표를 보러 갈게요. 좀 표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일반 버트를 썼을 때랑 차이가 0.0%인 경우도 있고 0.2%인 경우도 있고 2.5%면 저는 괜찮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이게 물론 크다면 클 수가 있는데 이게 낮으면 또 굉장히 낮은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하기 전에 데이터셋을 먼저 보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는 게 하는데 한번 뒤에 예제를 들어볼게요.
핀버트, 파이낸셜 버트인데 이 친구도 되게 웃겨. 이거가 그 트리뱅크라고 파이낸셜 트리뱅크라고 감정 분석하는 건데 이것도 성능 차이가 한 1%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래서 한번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Sales increase due to growing market rates and increased operation. 자, 시장률 상승과 운영 증가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다. 이거 솔직히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 매출이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융? 몰라도 될지도? 진짜 몰라도 될지도. 실제 이런 데이터셋 많아요. 도메인 스페시픽 태스크 중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너무 에너지 많이 쏟지 말고 해결한 테스트의 난이도를 먼저 파악하세요. 쉬운 난이도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난이도가 어렵다면은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죠. 뭔가 현실적인 방법들. 근데 여전히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저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분명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좀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3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콜렉트라 버전 1을 만들 때는 모델 말뭉치 이런 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콜렉트라 버전 3까지 올렸는데 버전 3 때가 모델 말뭉치가 나왔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모델 말뭉치만 해도 17기가고 AI 허브 데이터만 해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AI 허브에는 또 도메인 특화된 데이터셋도 좀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레퍼런스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도메인 특화 모델을 from scratch를 하지만 일반 도메인 코퍼스도 넣어주면 분명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코드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트랜스포머즈 없으면 저희 못 살죠. 그래가지고 실제 이그샘플 보면은 랭귀지 모델링 관련해서 코드가 많아요. 뭐 멀티 GPU, 뭐 TPU 다 코드가 이미 다 짜여 있어요. 저도 쓰면서 세상 좋아졌네 하면서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다 되니까 이런 걸 참고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큰 GPU 작업을 사면서 메가트론 LM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좀 대부분 청중도 고려했을 때는 여기가 다들 좀 한다면 여기가 좀 시작점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도망가면 좀 그러니까 좀 넣어놨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막 난이도 뭐 안 어려우면은 뭐 필요 없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안 해도 되나 하는데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이 도움이 되나요?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은 안 만들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너럴 도메인이랑 어쨌든 컨트랙트 쪽 관련해서도 많이 해봤는데 리걸 쪽 일단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콜렉트랑 클루 로버타 그리고 저희 이제 BHS는 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도 해봤는데 성능을 보면은 사실 뭐 일반 도메인에서 성능이 좀 오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법률 쪽 데이터들이 좀 퀄리티를 좋은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토큰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리걸 쪽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레드가라는 거는 이제 그 법률 이제 블루라고 해외에서 나온 건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했었어요. 계약서 조항 분류인데 이것도 성능이 좀 오르는 걸 발견을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들고 왔는데 뭐 태스크는 제가 사정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점수들이 좀 많이 오릅니다. 특히 가장 오른쪽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 도메인 언어 모델 같은 경우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못 넘는 산이 있거든요, 점수가. 그거를 딱 넘어버리더라고요. 그 점수를. 그래서 한 77%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테스트한 거고 실제로 해보면은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전에 수학 관련해서도 언어 모델을 만들어보고 금융 쪽도 언어 모델을 만들어보고 지금 이제 계약서 쪽도 만들어보는데 사실 유의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사실 발표가 좀 급하게 된 거죠. 어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여러분 챗GPT 보면서 좀 좌절감도 좀 느끼고 하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건 아니라 봐요. 어쨌든 여전히 이런 방법론도 유효하고 모델이 어느 사이즈는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어쨌든 저는 좀 도움이 조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이런 홍보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 저희가 이제 계약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AI를 다 하고 있어요. 제 도큐먼트 인텔리전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찍어보셔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딱 30분 맞췄죠?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